모두가 알고 있었던 일을 나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 송영길 대표님, 당신을 비판했던 지난날을 되돌아보며 당신을 쫓습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는 동안 마침 오늘 당신은 2심에서 전부 무죄를 받으셨네요. 이 영상을 보내드리면서 기쁜 마음이 2배로 듭니다. 이 영상은 당신을 위한 보너스 영상입니다. 누가 진짜 청렴한 공직자였을까? 이 무소유의 삶이 오늘 제가 대표님께 드리는 보너스 영상의 전부입니다. 당신의 과거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제 마음속에 남아있는 미안함과 존경심은 쉬이 가라앉지 않아 오늘 이렇게 특별한 보너스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한 정치인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진짜 청렴함과 진정성 있는 정치인의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고자 하는 나이 많은 유튜버의 절절한 외침입니다. 송영길 대표님께 이 영상이 작은 위로가 되기를,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께는 진짜 정치인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저도 한때는 송영길 대표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알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5년 전 당 대표로만 인식하고 그를 비판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오선 의원의 시장, 당 대표까지 지낸 분이면 당연히 재산도 많을 것이고 권력을 탐했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궤적을 쫓아가 보니 그가 걸어온 길은 단 한 번도 돈이나 권력을 향한 지름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언제나 가시밭길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저는 편견이라는 렌즈로 그분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했던 것은 아닐까. 여러분,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삶은 무소유라는 단어로만 설명될 수 있습니다. 2010년 인천시장 당선 당시 그의 재산은 오히려 마이너스 7,800만 원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광역시장이 억대 빚을 지고 있었다. 사실이었네요. 그리고 2019년 21년 살았던 정든 아파트를 떠나 인근 연립주택으로 이어 전세이사를 하며 그가 남긴 글은 저를 한참 멈추게 했습니다. 21년 정든 집을 떠나며 밤잠을 설쳤습니다. 아이들이 자라고 아내와 함께 수많은 손님을 치렀던 곳입니다. 낡은 벽지와 빛가랜 가구마다 우리 가족의 추억이 고스란히 묻어 있습니다. 정치하면서 집 한 채 마련하지 못했다는 말에 누군가는 무능하다 비웃을지 모르지만 저는 이 소박한 짐더미가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 마음은 가볍습니다. 가슴이 저리 왔습니다. 몇 번 울었네요. 제가 정치인 때문에 흘리는 5번째 눈물이었습니다. 사실 송 대표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저의 과거가 떠올랐습니다. 처지가 비슷했거든요.
엘리베이터도 없는 5층 연립주택에 4억 3천만원짜리 전셋집. 이것이 오선 의원과 당 대표의 삶입니다. 여러분, 옆집에는 43억짜리 타워팰리스에 사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70억이 넘는 집에 사는 정치인도 있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결핍은 무능이 아니라 국민을 향한 무소유의 흔적이었음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의 청렴함은 숫자로만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정치를 했던 동지들의 증언에서도 드러납니다. 비주류의 서름 속에서 오직 실력으로 버텨온 그의 뚝심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송영길이라는 든든한 형님이 있었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는 옥중에서 그랬던 것처럼 이재명을 지키는 것이 민주당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송영길이 평생 지켜온 가치와 신념입니다. 송영길, 그는 지금 차디찬 법정의 공기 속에서 홀로 거대한 괴물과 마주하고 있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보고 스스로 호랑이 글로 걸어 들어온 그에게 검찰이 내민 것은 정의가 아니라 조작된 밧줄이었습니다. 검찰은 12명의 검사를 투입해 100번의 압수수색을 합니다. 그리고 수만 쪽의 조작된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진실을 매장하기 위해 산더미 같은 종이벽을 쌓은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동지들이 고통받고 평생을 바쳐온 정치 인생이 보물 속에 처박히는 과정을 지켜봐야 했던 그 참담함. 하늘을 날고 물 위를 걷는 것이 기적이 아니다. 내 조국 산하를 자유롭게 걸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다. 이 짧은 한 문장에 갇힌 자의 처절한 고독과 자유에 대한 갈망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보다 조국의 민주주의가 검찰공화국의 칼날에 난도질 당하는 것을 더 아파했습니다. 주변인들이 견디다 못해 세상을 등질 때 그가 감내했던 죄책감과 분노는 감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깊이의 지옥이었습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송영길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재명처럼 굳굳하게 버텨왔습니다. 돈봉투 사건의 다른 관련자들이 유죄를 받을 때도 그는 범죄적 사투 끝에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검찰의 조작된 프레임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영수 전 보좌관의 재판 결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검찰은 억지로 역구로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송영길과 공모하지 않았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오늘 2월 13일 항소심 선고 무죄. 이것은 단순히 송영길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검찰의 신효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정의의 최후 보루로 거듭날 것인가를 결정하는 역사적 심판되었습니다. 사법부 일부라도 정의의 보루로 남아있음을 기뻐합니다.
진실은 가둘 수 없습니다. 아무리 깊은 감옥도, 아무리 두꺼운 수사 기록도 터져 나오는 진실의 빛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송영길은 이제 다시 우리 곁으로 돌아왔습니다. 검찰의 만행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정치인을 죽이기 위해 국가 권력을 사용한 자들의 이름, 검찰, 잊지 맙시다. 제가 비판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고 이제는 송영길이라는 청렴한 거목을 지키는데 저도 작은 노력을 보탤 것입니다. 송영길 대표님, 부디 이 영상이 당신께 작은 위로가 되고 지치고 힘든 여정 속에서 잠시나마 미소 지을 수 있는 보너스가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당신을 알고 있는 수많은 국민들께서 당신의 진심을 알아보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진정성은 무엇을 얼마나 가졌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얼마나 자신을 버렸는가로 평가되어야 합니다. 송영길 대표님, 마지막 한 가지 부탁했습니다. 이 글을 준비하는 동안 강덕구 의원의 페이스북 문자 소동이 불거졌습니다. 대표님께 불똥이 튀지 않도록 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에 복당하시더라도 진심으로 국민만 바라보고 가십시오. 지금까지 하셨던 것처럼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다시 비판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궤적을 쫓는 동안 미안했고 고맙고 행복했습니다.